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벌과 혐오 자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체벌과 혐오 자극의 단점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동물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건 동물 학대이고 개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반대했고, 이에 따라 반려견 문화는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런 감성적인 이유보다는 체벌과 혐오 자극을 썼을 때 돌아오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리스크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그럼 정말 체벌과 혐오 자극의 단점과 리스크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체벌은 항상 행동하는 그 즉시 줘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고 한참 후에 체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퇴근 후 씻고 나왔는데 강아지가 침대에 오줌을 싸놨다면 상쾌한 기분도 잠시 우리는 마치 호의를 싫어하는 유승범처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 오줌 싼 곳으로 강아지를 데려가 화를 내보지만 잘못을 뉘우칠 거라는 건 인간의 바람일 뿐이에요. 강아지는 무엇 때문에 혼나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멀리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인 걸 알면서도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시 일어나는 달콤한 보상이 미래에 일어날 벌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찔 걸 알면서도 치킨을 먹는 것처럼요. 벌은 매번 줘야 합니다. 개들은 잘못인지 알면서도 이따금씩 다시 행동할 때가 있는데 이때 만약 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개의 도박엔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연동 비율 강화를 받은 셈인데 이에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동 비율 강화는 일반 강화보다 더 강력하고 이제 이 아이는 이 짜릿함을 잊지 못할 겁니다. 벌은 충분한 강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강아지의 행동을 멈추고 싶을 때 처음엔 입으로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안 돼, 하지마, 그리고 박수를 치거나 발로 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엔 소리를 지르거나 코에 대땜을 날리는 식으로 서서히 자극의 강도를 올리는데 강아지는 내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 아이는 극도의 자극 이외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손바닥 체벌이나 방과 후 청소 정도론 결국 지각을 멈추지 않는 바로 저처럼 말이죠. 벌은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손상을 준다는 건 모두가 알 거예요. 하지만 체벌은 전에 설명했던 고전적 조건 형성처럼 강아지가 체벌과 사람을 연관시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소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는 건 물론 주인과의 교감과 신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무실 공기가 견이탁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벌은 다른 행동까지 억누를 수 있습니다. 벌은 아이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소심한 아이들이라면 특히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는 벌은 엉뚱한 행동들까지 억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벌은 강아지가 모든 행동에 소심해지게 만들 것이고 의기소침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벌은 공격성을 유발합니다. 고통이 공격으로 전환되어 반응이 나오는 건 실험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고 심지어 공격성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체벌을 하게 된다면 공격 전조 증상이 사라지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혐오 자극과 체벌이 항상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절한 경우보단 사용해봤자 더 안 좋아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선 문제 행동이 일어날 환경을 제거하고 적절한 대체 행동을 찾는 게 강아지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잘 가. 안녕.